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CJ 대한통운이 10%가량의 급등을 한 것인데요. 참고로 CJ 대한통운은 대표적인 내수주로서 성장 모멘텀도 꺾여 있고 무엇보다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기업 문화로 인해서 주가는 주구장창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돈도 굉장히 잘 벌어요. 당기순이익이 2,000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고 0.53%에 배당했었습니다. CJ 그룹주가 대부분 다 이렇죠. 워낙에 돈을 쓰는 다른 이제 계열사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버는 족족 다른 계열사들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오늘 10%가량의 급등이 있었어요. 이런 급등이 왜 생겨났느냐?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런 알리바바의 협력이 택배사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CJ에 대한 통운이라는 점에서 CJ에 대한 통운의 주가가 꽤나 급등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제 해외 직구, 대한민국 해외 직구가 역대 최대치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사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해외 직구는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뛰었어요. 특히 그 주인공이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바바 그룹사인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특히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알리바바의 그런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매년 50% 이상씩 급등하고 있어요. 네, 매년 50% 이상씩. 알리바바 그룹이 참고로 시가총액이 들어 260조예요. 260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매년 100%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텔레그램 분석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중국만큼 질 좋은 제품을 값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전 세계에서 전무합니다. 이런 가운데 알리바바가 작년까지 대략 3년 이상, 4년 동안 중국 정부의 몸매를 마시면서 해외 진출을 꿈도 못 꾸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러한 정부 규제가 완벽하게 풀려나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 직구, 해외 진출로의 역할이 꽤나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50% 이상씩 이제 해외 커머스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알리바바의 그런 해외 직구 물량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기업이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도 꽤나 실린 것을 보아서는 사실상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알리바바는 규제 이제 몸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SK그룹이 가지고 있죠. 11번가 같은 경우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진출을 굉장히 좀 빠르고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곳이고 그 외에도 유럽이라던가 동남아 이쪽으로의 진출이 그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 스토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들의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물건을 올려놓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근데 보통 개인들이 올려놓은 물건들의 거의 90% 이상은 사실 알리바바로부터 직구를 해와서 그 직구해온 물량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스토어를 통해서 약간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을 펌핑시켜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가끔씩 텔레그램 분석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리바바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도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시계를 예를 들면 시계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45,000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똑같은 제품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000원에서 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직구를 좀 많이 해와서 다시금 약 한 4배 정도의 가격을 펌핑을 시키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바바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상 쿠팡도 이미 쿠팡에 대한 그런 접속 시간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제쳤을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붐이 이제 빠르게 불고 있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품질 면에서 딱히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많은 분량이 중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가격이 절반 이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1인당 어플 1인당 어플 사용 시간에 대한 1인당에서 사실상 쿠팡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간을 좀 앞지른 곳이고 이렇게 1인당 쿠팡 같은 경우는 2.59시간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2.95시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쿠팡 대표 이제 쇼핑몰인 쿠팡을 제쳤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CJ 대한통운도 주가가 오른 것이고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그런 반향이 꽤나 거칠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리바바의 그런 클라우드 사업이 꽤나 좀 미진하다 이런 식의 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12% 약간 12.7% 어제죠. 어제와 오늘 이제 장전 시간에서 12.7%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꽤나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알리바바의 PER이 최소 PER이 대략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 PER은 9예요. 9. 약 9 정도를 이루고 있고요. 실상 주가를 봤을 때에도 보시면 최저가 영역까지 2014년도 2014년도보다 못한 주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알리바바와 지금의 알리바바는 차원이 다른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그런 가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만 규제 이런 식으로 규제에서만 이제 목매를 맞았던 이제 규제의 벽을 뚫지 못했었던 그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는 규제를 완벽하게 벗어나면서 해외로의 진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공산품 부분에서는 중국산을 따라잡을 국가가 여전히 없고요. 앞으로도 꽤나 오랜 시간 없을 것이라는 감안하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붐이 아마 다른 국가에서도 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뭐 테무라던가 뭐 샤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미국이라던가 서방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어플이죠. 그만큼 중국 공산품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혹은 가처분 줄어들수록 이쪽에 대한 수요 정도가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알리바바의 본연의 사업 그런 유통망이라는 사업 자체에서 꽤나 큰 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사업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시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가 여전히 강세인 것은 맞지만 아시아까지 좀 넓혔을 때에는 결국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아시아는 아직도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조차 안 한 단계예요. 대한민국이나 뭐 그나마 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아직도 클라우드가 별로 없을 정도로 결국 이 클라우드 사업은 미국 혹은 유럽의 전유물인데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뭐 중국 혹은 일본, 뭐 한국은 원래 잘하고 있었으니까 이 세 국가를 필두로 해서 동남아시아던가 혹은 중앙아시아 이쪽에 대해서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꽤나 큰 이제 성장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쪽에 대한 그런 우려가 꽤나 좀 크게 반영되고 있다,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뭐 조금씩 관심을 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이었고 알리바바 고유의 그런 유통망에 대해서는 꽤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만 머무르고 있었던 규제로 인해서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해외로 진출이 되고 있다는 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한 우려감이 꽤나 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역대급 저평가라는 점, 2014년도보다 주가가 낮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시도 충분하다. PR이 10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주로서의 역할, 성장을 하고 있는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필수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